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시장이 거의 눈치채지 못한 앞으로 테슬라 주가와 미래를 완전히 뒤바꿀 아주 중요한 변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트럼프 정부의 등장 이후 테슬라에게 닥쳐오는 구조적 수혜입니다. 언론은 트럼프가 EV 보조금을 없앤다, 전기차를 싫어한다, 이런 자극적인 말만 반복하죠. 하지만 실제 정책의 뼈대를 뜯어보면 이건 전기차 죽이기가 아니라 중국 전기차를 겨냥한 전쟁이고, 결과적으로 미국 본사, 미국 공장을 가진 테슬라는 오히려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이 흐름을 아주 쉽게, 그리고 시장 데이터와 정책 흐름까지 연결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트럼프는 크게 하나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는 오케이고 중국산 전기차는 절대 안 된다고요. 즉 EV 보조금을 없애겠다는 말이 핵심이 아니라 보조금의 방향을 미국 제조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근거는 이미 나왔습니다. 백악관 내부 문건에서 IRA 개편 검토와 노스 아메리칸 생산 차량 우대 조항 유지, 그리고 중국산 배터리 및 모듈의 추가 관세 검토, 여기서 가장 수혜받는 회사가 누구일까요? 미국에서 본사 공장을 운영하고 텍사스, 네바다, 뉴욕에서 직접 배터리와 차량을 만드는 기업, 바로 테슬라죠. 그래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개편이 반 EV 정책이 아니라 한 중국 정책이며, 길게 보면 테슬라 독점력 강화라고 해석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IRA를 뒤집지 않고 오히려 중국산 배터리와 소재를 더 강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AI, 반도체, 배터리, 이 세 개는 미국이 중국에게 절대 넘기지 않겠다는 전략 사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향후 가장 강해질 조항이 바로 이겁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셀 생산, 팩 조립, 이 모든 과정을 미국이나 동맹국에서 수행해야만 보조금 혜택 유지가 되는 구조. 여기서 중요한 건 테슬라는 이미 한국 배터리 업체와 굳건한 협력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LG그룹과 배터리 계약, 파나소닉 지속 확대, SK, 삼성, SDI와 ESS 협업 논의, 즉 중국을 막을수록 테슬라는 더욱 수혜고 한국 배터리는 더 빛나게 되는 것이죠. 이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협력사들에게 공식적으로 미국 공장에 납품하는 모든 부품에서 중국산 비중을 줄이라 요구했습니다. 이건 트럼프 당선과 상관없이 이미 진행되던 전략이죠.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이 서로 추가 관세를 올리는 상황에서 중국산 부품 의존도는 곧 원가 변동 폭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공장이 많은 기업들이 모두 이런 전환을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GM포드도 시간이 필요하고 일부 업체는 중국에서 거의 완성차 수준으로 들여오기 때문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배터리는 북미와 한국, 기구물은 북미, 멕시코, 전력 개통은 미국 자체 생산, 차량 OS는 자체 개발, 이미 중국 리스크를 줄인 공급망을 상당 부분 만들어 놓았습니다. 즉 트럼프 시대에서 중국에 묶인 기업은 위험하고 중국 없이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기회라면 테슬라는 두 번째에 속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로 미국 교통부가 테슬라의 로보택시 계획에 대해 유제 샌드박스 모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이 샌드박스란 기업에게 먼저 테스트할 수 있게 허용하고 문제가 없으면 빠르게 상용화 쪽으로 밀어주는 구조예요. 바이든 정부에서는 자율주행 규제가 매우 보수적이었죠. 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규제 완화, 테스트 확대, 민간기업 중심 추진을 선호합니다. 만약 미국 몇 개 도시에서 로보택시가 먼저 허용되면 테슬라는 세계 최초 상용화, 미국은 로보택시 중심지, 테슬라 시총은 단숨에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AI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될 겁니다. 즉 트럼프 시대의 규제 완화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가속화로, 이건 테슬라가 가장 크게 기다리던 환경이겠죠. 지금 시장은 트럼프가 EV를 싫어한다는 말만 보고 전기차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질 정책을 뜯어보면 방향은 정반대죠. 중국 EV 차단, 중국산 배터리 봉쇄, 북미 한국 중심 공급망 강화, 미국 제조 중심 인센티브, 자율주행 규제 완화, 이 5가지는 모두 테슬라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기 가격 변동을 넘어서 테슬라가 그리는 로보택시, FSD, AI 플랫폼 모델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퍼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하는 건 시장에 쏟아지는 소음이 아니라 정말로 판을 바꾸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고 앞으로 어떤 길이 열릴지 함께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전쟁의 임합, 전략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해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르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원만 넣었어도 6천만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르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커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르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수혜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두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꾹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